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바닷물 고수온 현상이 한 달째 지속되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35개 양식장에서 7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수산물 소비 감소에다 이렇게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양식어민들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수온을 견디지 못해 죽은 물고기가 상자마다 넘쳐나고 이 양식장에서만 1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해 냉동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수온이 17도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수온은 27.2도. 입식한 지 겨우 4개월 된 어린 물고기도 모두 폐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출하 시기를 놓친 물고기의 양이 많다 보니 고수온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 때문에 방송 타고 이래가지고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고수온 와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으니까 저도 고기 키우다가 이렇게 많이 죽은 치어가 죽어보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한 달간 포항과 영덕, 울진 등 3개 시군 35개 양식장에서 71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동해안의 고수온 현상은 지난달 7일 처음 발생했는데 한 달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 중인 수산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고수온이 30일 이상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피해 양식장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고수온으로 47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이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가 변경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활주로 양쪽 옆 안전구역인 착륙대 폭을 기존 140m에서 15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울릉공항을 50인승 소형 항공기 취향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50인승 이하 기종 생산이 점차 중단되는 데다 50인승 이하 운항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목소리 등을 반영해 설계 변경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속개해 상임위별로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의원들은 신라금속공예관 준공이 1년 늦어지고 운영 방식도 정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구경주역 등 폐철도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하동에 국비 등 195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신라금속공예관입니다. 당초 5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어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이 내년 6월로 1년 연기됐는데 아직까지 공예관 콘텐츠와 운영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건물만 완공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 안에 뭘 담을 것인지를 관련 부서나 재단이나 협의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경주시는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 위탁과 직영 등 운영 방식을 종합 검토하고 용역을 통해 콘텐츠를 구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5개월 정도 사실 늦어졌는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중에 완공되기 전에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그 운영 주체와 전시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배정할지를. 경주 폐철도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의원들은 경주시가 투자 심사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강제조항을 만들어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200억 이사니까. 경주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 매입에 앞서 합당한 절차를 거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시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다시 타당성 용역 검토 투명자실을 다시 받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동애, 이강희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모두 2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8월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3%대의 동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공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6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경북은 113.11로 3.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주택, 수도, 전기, 식료품, 교통 등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기준 연도인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해서 조사합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해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더 심해서 대구는 서울, 부산,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4만 9천 명으로 사상 처음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입니다. 대도시인 대구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과 함께 전국 하위권입니다. 특히 대구 서구는 0.46명으로 0.42명인 서울 관악구에 이어 기초단체 중 전국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구 남구도 0.49명으로 최하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5 수준이라는 건 여성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 현상까지 심각한 대구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만 대구시의 출산 지원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부족합니다. 경기도 내 시군이나 경북 경산의 경우 첫째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달성군을 빼고 대부분 둘째부터 출산 지원금을 줍니다. 그나마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 기준을 없앤 건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앞섰습니다. 이마저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로 제한한 횟수를 없애고 자부담 비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으로 나눠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하는 시술로 22회까지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횟수들을 제한 없이 풀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상향해서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시의원은 최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난임을 겪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며 난임의 고통을 알렸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는 가정에 출산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 부부를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원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농업인 교육복지관에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 현황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의 발생 현황 및 지하수 수위 변화 관측 결과를 공유하고 작동이 중단된 신부 지진계 인양 및 재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소 지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덕수동에 마련된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은 지상 4층 규모로 급식실과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환경관리원 복지회관은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510명이 지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김성근 포스텍 제9대 총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 모습을 써나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가장 열린 대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근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연과학 대학장을 맡았고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ANC 등 포스코그룹 6개사가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입사 지원서는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그룹사 간의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스코그룹은 봉사활동 경험자, 의인상 수상자 등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로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공모전, 창업 경험자 등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협업해서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를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를 붙잡아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주시 황호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154억 원을 반영해서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 전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 품목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